올려놓으셨어요? 네. 유튜브에서는 네.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영상에 가면 이렇게 누르면 스크립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복사하신 다음에 어, 챗GPT 같은 데다가 아래 내용 요약해줘 그래갖고 함께 딱 던지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요약해줘요. 훌륭하셔요.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건강증진연구소의 MVP를 우리가 만들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연구소의 미션과 비전과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 그룹 회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의견들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실래요? 뭐 가차없이 들어오시네요. 미션이 사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미션하고 비전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를 차라리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목 자체가 연구소 이름 자체가 건강증진연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건강증진연구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미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거를. 예,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한 게, 우선은 그래도, 우리 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우리 멤버들의 건강을 한번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좀 챙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고 바깥에서 캠페인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내부 멤버 건강을 못 챙긴 상태에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예,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1차적인 좀 약간 뭐 대단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비전으로 삼았으면 1차적인. 글쎄요, 저는 비전보다는 요런 거는 프로젝트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프로젝트? 그랬으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 보통 프로젝트는 계속 끝나야 되는 건가요? 완성을 하고?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시한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물론 장기 프로젝트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3개월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큰 것도 잘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일단 제 의견은 1차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제가 요번에는 종이책을 만들고 있어요. 건강에 관련 책을 만들고 있는데 장제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한적이라서 건강교실에 오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런 어떤 건강의 히스토리? 그거를 제가 받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요. 그러면 이름은 노출을 안 시키겠습니까?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그냥 제 담벼락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예. A4 용지로 2장 반을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기에 대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너는 있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좀 병약했단다? 뭐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의 히스토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미정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부터 이 건강과 관련된 히스토리들이 얘기를 풀어내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요거는 별도로 몇 가지 질문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쓰시는 걸 좀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집안 내력에 관련된 것 중에서 공개 가능한 거, 뭐 이런 거, 그건 DNA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 집안 문화 같은 거에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것도 좀 있고. 그거는 저기 유 대표님 말씀대로 몇 개의 질문. 네, 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꼭 예. 들어가야 될 사항들. 그렇죠. 우리가 예. 예, 지금 유 대표님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앞으로의 예. 그런 어떤 좀 더 나아지는 방향 이런 것들의 얘기를 나누고자 하면은 사실 히스토리부터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같이 접목이 되니까 이 얘기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김종성 대표님은 우리 건강증진연구소의 미션, 비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미션은 건강증진연구소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래서 건강증진연구소가 궁극의 어떤 상태를 미래의 상태를 원하는지, 아니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상태를 이제 원하는지. 나는 건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그 상태에 있는 또 건강을 하려고 하면 뭔가 지식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주변을 또 건강하게 한다. 이제 이런 뭐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건 좀 거창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함께 이렇게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아까 용진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은 건강해지는 거다. 여기 같이 함께 건강해지는 거. 함께 건강해지려고 하면 습관을 또 잘 들여야 되잖아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고. 그래서 그 좋은 습관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김종성 대표님 토론 글에다가 조금 정리해서 좀 올려주세요. 정리가 안 되는데. 그 다음 공윤수 원장님. 제가 이게 오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아까 우리 그 장필규 소장님이 미션하고 비전을 왜 갑자기 이걸 올렸을까? 뭐 가다가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올리셨다. 네, 알게 됐고, 네, 뭐 제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는 장필규 소장님. 네. 네. 저도 오늘 헛다리 짚었네요. 네? 헛다리 짚었어요. 헛다리. 그러니까 이게 미션하고 비전을 그저 건강증진연구소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네. 개인의 미션하고 비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장 소장님의 그런 어떤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그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건강증진연구소 쪽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연구소라고 지금 이렇게 네이밍을 보니까 이게 증진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시니어들한테는 이게 뭐 건강 증진 개념보다도 건강 유지잖아요. 건강 관리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10대, 20대의 건강연구소 같으면 증진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건강관리연구소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미션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이 어떤 우리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건강이 이제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의 의미, 본질성을 생각했을 때는 연구소의 미션은
우리의 건강 유지로 뭐 우리의 행복을 이룬다 그러한 컨셉으로 미션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비전은 결국은 뭐 미래의 모습이라든지 되고 싶은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이니까 100세 시대에 실제로는 건강한 시니어로 살아가는데 그 연구소가 실제로는 좀 안내자 역할을 내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소의 그 꿈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니어 입장인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니어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 시니어 그러면. 우리도 50 넘으면 다 시니어지. 네. 그리고 저기 오늘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백남신 선생님? 박남신. 박남신 선생님. 백남신인가? 백입니다. 백.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로 돼 있어서 내 이름이 제대로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예, 백남신입니다. 네. 그 어쩌다 나더니 어쩌다 들어왔는데 뭐 오늘 주제도 지금 잘 모르겠네요. 건강증진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저는 건강증진은 그래요. 아침에 이제 아침밥 7시 전후해서 한 7시 반 정도에 아침밥 먹고 앞에 호암산이 있어요. 관악구에 사니까 호암산을 이렇게 중턱까지 이렇게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면 한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 돼요. 그게 제 운동의 끝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제 컴퓨터하고 놀다가 또 좀 다른 거 볼 일 보다가 지금 그럽니다. 그게 제 건강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 건강에 밑바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주제가 그렇게 만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MVP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렇죠. 다 그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의 맞춤 건강 관리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대중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자신한테 맞는 건강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영미 선생님, 네. 네. 오늘 건강증진연구소의 미션,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의견이 있을까요? 새로운 의견이? 영상을 보라 그래서 보곤 왔는데요. 제가 참 이게 과제예요. MVP도 아직 못 정하고 고민스럽게 지금 앉아 있는데요. 여기 지금 건강증진연구소에서의 미션을 과제로 또 주셨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거 외에도. 우선 저희가 강사진들로 이제 구성돼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일과를 페북에다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루를 지내셨다는 거를 올리실 때에 거기에 더불어 건강증진연구소를 담당하시는 최미정 강사님께서 댓글을 이제 좀 달아주면서 건강에 대한 어필을 댓글을 가끔 이렇게 달아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하지 않죠, 강사님? 네. 건강과 관련된 댓글이 필요하면 저는 올려요. 갑자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인터넷이 끊어졌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네. 어떤 분이요. 그러니까. 무심코 페이스북을 읽다가 어떤 분이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분의 글을 봤어요. 중간중간 끊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행동요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조금 답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다시 답변이 왔는데 그것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또 답변을 달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원 선생님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운전적이라. 이순자 선생님 발언하실 수 있어요? 정병원 선생님. 말씀 못하시네. 아이고 끊어졌네. 끊어졌어. 최미정님 저기 끊긴 거 아닌가요? 네네네. 아, 저 들어왔어요 이제. 네. 좀 아까 끊어졌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좀 전에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거 이순자 선생님 발언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듣겠습니다. 저도. 예. 네. 듣고 알겠습니다. 뭐라. 그래서 오늘 저기 그 영상을 잠깐 보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애플이 뭘 만들죠? 사과. 사과를 만든대요. 사과 농장인지 처음 알았어요. 누구? 옆에 있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저기 핸드폰을 만드나요?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그렇죠. 다른 제품이 많은가 봐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과를 만드네요. 근데 이 애플 회사의 미션이 최근에 500만 원짜리 메타버스 저기 500만 원짜리 AR 기기도 만들더라고요. 그랬어요? 애플에서요? 근데 이 애플에서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힘이 예. 되는 인간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미션이라는 게 조금은 광범위하지만 미션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좀 변화되지 않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이 가나요? 이 애플의 미션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애플의 비전은 그 미션을 뒷받침하는 하위 그런 어떤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 대표님 손 드셨나 봐요? 네, 손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애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왜요? 예. 못 들으셨나? 예? 아니, 우리가 애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갖고, 예, 그래서 다시 우리 연구소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해 갖고요. 예. 그래서 여기다 지금 잠깐 적어 놨는데, 네네.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례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을 때 월요일 날 주제별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제를 차라리 정하지 말고 네. 주제를 정하지 말고 일주일간 있었던 본인이나 가족의 그 건강 이슈 있잖아요. 네, 건강 이슈. 예, 그 건강 이슈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좀 깊게 다뤄야 될 거 있으면 그 순간에 함께 자료 검색도 하고 경험도 나누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월요일 저녁을
이 생각도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그 패친들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 페이스북 안에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페이스북 친구신데 전체 공개로 해서 건강 이슈를 올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런 건들을 조금 그분의 그 뭐랄까 좀 확인을 받은 거를 사례로 수집해 갖고 함께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사례집을 좀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러면 아까 장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도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최미정님이 책 만드는 것도 좀 재미 붙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사례집을 그런 식으로 함께 모여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해가는 거, 그걸 전기 간행물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대신 그거를 너무 막 우리끼리 하는 그런 그 사담들을 모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뭐랄까, 제대로 된 자료들을, 그런 자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고 또 전문가 조언도 받고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누적을 시켜가면 좀 의미 있는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서 그 글에다 올리자는 말씀이실까요? 뭐 토론 중에는 토론도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의사 있다. 어느 쪽 병원이 좋다고 하더라. 그다음에 나 방금 찾아보니까 실제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있더라. 요즘 경향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병이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가는 도움이 될 만한 걸로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듬어서 검증도 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CG로 한 그 좀 전기 간행물처럼 꼬박꼬박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핸드폰이 있어.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건강 이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하지 말고 일주일간 생활했을 때 나는 요번에 사실 저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제요. 아침에 매일 여기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햄은 안 최미정님 카메라 꺼진 것 같은데요. 꺼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유 대표님 보이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면에는 다 나오는데요. 이제 나왔네. 나 이 계속 카메라가 이제 꺼져 나왔어요. 있어요. 이제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제 좀 전에 그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첫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건강 문제가 일주일 안에 뭔가 있었다. 가족 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가자. 또 그때그때 검색하면서 또 조언도 해주자. 이런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패친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친분이 어떤 공개적으로 나는 이런 근데 네트워크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그분에 관한 그런 어떤 사례를 좀 더 연구하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해가면서 박영미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약간 개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요. 해가면서 또 좀 이해되고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 어제 제가 보통 때는 햄을 안 먹어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하다 햄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한 3호를 라운딩을 하는데 갑자기 전신이 미치도록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만 그런가? 박영희 아니요, 씨. 아니, 안 들려요. 저도 계속 끊기요. 들려요. 끊겨 지금. 지금 많이 지금은 끊겨요. 들려요? 다시 예, 예. 말해주세요. 많이, 하나도 안 예. 들렸어요. 네. 아니 지금은 들렸다 안 들리는데. 들렸다 해요. 그 말만 들려요. 들려요. 햄을 이것만. 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햄 드신 것까지. 햄 그래서 먹고 어제 취했다는 햄을 거죠. 드셨는데 햄을 그다음에 지금 먹었는데 체인 것 같아. 먹고 취했어요. 라운딩을 하는 중에 3호를 네, 통역해드릴게. 전신이 가려웠어요.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햄만 먹으면 끊어져요. 햄스는 하지 마. 햄이. 두드러기가 나고 가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 약을 잘 안 먹거든요. 햄스는 그리고 하지 말고. 라운딩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가렵지 않다. 이러면서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거 어떻게 했나? 큰일 났다. 햄을 드셨는데 몸에 가려움증이 있으셨던 생겨갖고, 모양이네요. 예. 네. 그런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로 네. 하셨다는. 가렵지 않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저도 막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그거를 희석하기 위해서 제가 물을 계속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머,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를. 다 들으셨어요? 김종성 들은 걸로 치시자고요. 대표님이 손 드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 저는 오늘 우리 건강정진 그 연구소 우리 저 이벤트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처럼 우리 그 최미정 선생님께서 그 햄을 드시고 또 물을 드셔갖고 이렇게 이제 뭐 그게 또 해소가 되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관련된 것만큼 정보가 부정확하게 돌아다니는 정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정보를 주시고 어떤 정보를 반대의 정보를 주시면서 옳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물론 그 아주 전문적인 부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또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체계가 있는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 내가 내 건강을 이렇게 챙기면서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가끔은 내가 옳다고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알면 내가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를 잡아가고 이렇게, 물론 가짜 뉴스도 있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한데, 의학에 관련되고 우리 건강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너무 지금 이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유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커피가 발암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콩을 그 커피 콩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볶아야 되잖아요. 높은 온도에. 그러다 보면 이제는 그런 발암성 물질이 이제는 녹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 저는 여기서 태국에서 그 조리사들이 요리하는 걸 봤는데 엄청 화학조미료를 많이 쓰는 걸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식당에 안 가고 참 맛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다시다가 있고 미원이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네, 그래가지고 의외로 미원을 한 몇 숟갈은 넣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 약간 달달하고 맛은 있거든요. 예. 계속 이야기가 3000% 빠지는데요. 그래서 잠깐 유 대표님 그거 아까 콕을 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네. 콕을 맵을 잠깐 보면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그 건강증진연구소의 그 미션을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어 건강 유지, 건강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돕는다.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 건강이라는 정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안녕한 상태를 건강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게 행복이거든요.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미션이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 비전이라는 거는 좀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저는 병원에 안 가기, 약 먹는 거 끊기,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1년에 뭐 10번 내외로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노력하고 약 안 먹기. 뭐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의료비 지출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예방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예방. 그래서 나쁜 습관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누구나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고 또 뭐 과자도 먹고 싶고 콜라도 먹고 싶고 하지만 가능한 한 좀 자제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래 한 번 마음껏 먹어보자. 뭐 이런 날을 하나 만들어서 너무나 절제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때로는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좀 편안하게 뭐 가공식품을 먹는 날 이렇게 하지만 최대한으로는 이렇게 좀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뭐지?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건강증진연구소는 매달 건강 일지를 써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방문해서 써주시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고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를 자꾸 상기시키면 좀 더 나쁜 습관과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는 그런 건강일지 매일 방문해서 한 가지씩만 기록하고 가는 거, 뭐 이런 걸 프로젝트 하면 어떨까 싶은데 유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나중에 저기 습관 뭐 이런 쪽 이야기해서 예방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전에 그냥 약 끊기 병원 안 가기 그러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또 작을 때 병 키우지 않고 빨리 병원 가는 것도 또 중요할 때도 있고 정기 검진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약도 무조건 약을 피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죠. 적절하게 약을 잘 구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좋은 습관을 가져가야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이게 좋은 습관이야 그렇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많은데 근데 또 좀 그래서 아까 조금 오해할 뻔했어요. 근데 어쨌건 나중에 예방 중심 이렇게 하니까 이해는 조금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지도 좋은데 일지가 나중에 조금 해보니까 우리 지금 이미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해보니까 좀 약간 식상한 느낌 그리고 매번 쓰는 거 또 쓰는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까 드린 이야기가 실제 이슈 각자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
그리고 본인 패친들 소식 듣다가 지금 건강상의 이슈 있는 거 그런 걸 걸어놓고 구체적인 토론을 하는 거. 예, 그렇게 하고 또 아까 김정승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그 기록을 우리가 실제 그걸 이렇게 당면한 사람들, 우리가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황 이야기하고 우리가 주워 들은 이야기,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진짜 책임 있는 어떤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언, 이런 것들이 딱 모여서 실제 현실 있잖아요. 시니어 건강의 현실.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고정관념이라든가 뭐 이렇게 옆에서 듣는 이야기, 그거하고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무슨 뭐랄까 전문가들이 다 있고 그걸로 해서 굉장히 다수의 전문가랑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바른 길을 제시한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뭐랄까 선을 약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시니어들이 실제 겪고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거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검토해서 어떻게 가는지, 요 과정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정돈하면 색깔이 있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올라와 있는 주변 분들 건강 이슈가 날마다 보면 꼭 몇 번씩은 저는 보여요. 제 패친들 요 뉴스피드에서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건에 대해서 그냥 막 응원하는 짧은 댓글만 이렇게 달고 그냥 넘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그 건강증진연구소 멤버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모셔서, 그분들도 뭐 어떤 분은 항암하느라고 힘드시고 어떤 분은 또 혼자서 사실 병원은 잘 다니시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모시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패친분 같은 경우는 초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건강증진연구소로 초대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래가지고 그런 실질적인 그걸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공연자님이 커피에 대해서 뭘 자료를 올리셨어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아까 커피 발암물질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그거 올렸는데요. 거기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나와 있고요. 우리 보통 건강 강좌를 많이 하시는 이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고요. 원래 이제 커피를 이렇게 볶아서 추출하게 되면 나오는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유럽 기준은 그게 이제 0.4 ppm인데 우리나라는 0.8 ppm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거는 결국은 뭐 로비나 이런 것 때문에 밀려온 건데요. 그게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사실은 추출 커피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배경 화면에 커피 내리는 거 해놨잖아요. 네. 지금 그 커피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준비하는 게 이제 그래서 핸드드립,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적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침 이교 교수가 해놓은 거, TV에 이제 많이 출연하시니까 그분 강의 보시면 커피의 발암 물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뭐 좋은 의견 없으세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토론방에다가 미션, 비전, 건강증진연구소 아닌
아닌 거 본인의 것이라도 꼭 기록을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거 찾기 좀 어렵던데, 이벤트요? 어제부터 계속 찾았는데. 뭘요? 뭘? 이벤트? 이벤트 항상 V코리아에 들어가서 V코리아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최미정 건강교실 찾으시면 그거 클릭하면 이벤트가 딱 나와요. 어제 만드신 거죠? 어제 만들지 않았어요. 한 4월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물감으로 색칠까지 했잖아요. 그럼 저 이거 했네요. 했죠, 저? 네네네. 알겠습니다. 안 하셨는데? 글을 남기시라고요. 미션이나 저기 비전에 관한 글을 남기시라고요. 꼭. 네. 네, 그거는 이해했고요. 제가 아까 그 건강증진연구소의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김종명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나왔어요. 네, 왜들 그러셔요? 예? 아니요, 김종명 대표님 요즘 당하고 계신다는 거, 저도 당했다고, 그거 이야기 드렸어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종명 대표님. 이 방에서는 쓸데없는 갑자기 사적인 얘기는 좀 뭐가 자제해 떠서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 화면에 갑자기 뭐가 떠갖고 막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제 거 했던 줄 알고. 네. 뜨셨네. 저는 이게- 봤습니다. 잠깐 나오길래. 이게 행복이 안 되네. 왜 나오지? 제가 미션은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비전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비전은 우리가 미래상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고 싶다. 건강한 사람, 예. 병원 안 가는 사람, 약 안 먹는 사람. 이런 지금 거- 약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약을 고민수 원장님은 약을 끊으셨잖아요, 지금. 그죠? 과거에 약을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옆에, 본인도 그 정도 저기가 돼야 되고, 옆에 전문가들도 붙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묻겠습니다. 유 대표님. 그래서 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보통 비전은 수치화하는 게 보통이에요. 수치와 그러니까 몇 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올해면 올해 이렇게 딱딱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그 다음에 몇 명, 몇 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그램 아니면 몇 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는 게 보통 그게 이제 비전이에요. 그렇게 잡아줘야 그걸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션은 방향이고 그다음 그리고 비전은 정확하게 크기예요. 그 방향에 맞는 크기. 그러니까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각각의 이제 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인 거고. 그래서 아까 같은 걸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실제 패친 분들 중에 지금 건강 때문에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분들을 몇 명 초대를 해서 건강증진연구소의 멤버를 몇 명으로 언제까지 늘린다. 올해 말까지 몇 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몇 달에 한 권이든 올해 말까지 한 권이든 간에 사례집을 예를 들어서 낸다. 몇 페이지짜리 아니면 몇 건의 사례가 담긴 거를 어떻게 하겠다. 요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 나가면 아까 우리가 예방을 잘해서 병원 가는 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약만으로 해결하던 거를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은 그거는 방향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미션에 가까운 거죠. 구체적이어서 미션보다는 좀 약간 비전으로 보이긴 하는데
예, 그래도 그걸 하려면 수치화하는 거. 이게 이제 확실한 거죠. 그럼 요번에 사례집 하나 만드는 걸로 비전으로 갈까요? 저는 사례집을 꾸준히 그렇게 한번 일단 만들기 시작을 해보는 거 있잖아요. 예, 시작을. 예,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저는 왜 그게 필요하냐면, 뭐 제가 좀 시원찮기도 하지만, 제 DNA가 제 자녀들한테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든 싫든 저는 기록을 좀 남겨놓고 싶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어느 부분이 불편했고 어떻게 또 그걸 넘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자녀들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희 집 가게 정보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 예, 물론 이제 나중에 DNA 쪽 분석해갖고 따로 나오는 기원은 그건 또 다른 길이고 발현되는 건 또 다르잖아요. DNA가 그런 거는 확률적으로 부분만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식으로 자료가 남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 선생님이 뭐 질문하셨나 봐요. 아니, 나중에 제가 그러면 이제 사례집이라는 거를 네? 말씀하세요. 네. 아니 끝나고 유 대표님 이거 좀 제가 질문한 거 답 좀 주십사. 전 전화 조금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방에다가 이제는 관련된 글을 올리시면 그거를 토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토론방. 일단은 기록이라도. 네, 예, 기록이라도. 일단 기록으로 그렇게 남겨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도 특정 어떤 해시태그를 쓰기로 하자라든가 해서 각자의 타임라인에 쓰든지 아니면은 아까 건을 뭐 A4 용지 한 장 반 이렇게 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각자의 블로그에 이런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리고 주소만 뭐 이렇게 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가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그냥 남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뒤에서 하고 있으면 활동이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렸는데 그게 또 책에 쓰이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나서 고치고 싶으면 또 고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오늘, 미션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한 대로. 미션은 가고요. 비전은 이제 우리가 올 연말까지 앞으로의 진행은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벤트를 올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가족이라든가 나의 그런 어떤 좀 불편했던 것들 이런 거를 사전에 이벤트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그거를 공유하면서 조금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면 좋지 않을까. 하루 전날까지는 좀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패친 분 중에 또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고통으로 힘들어 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조금 함께 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뭐 이런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 주는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앞으로는 하고 그런 자료집을 만드는 거를 그냥 요번 해에는 이제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 거는 나중에 별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자기 쓸 게 없어서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최미정은 어렸을 때 건강이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어떻게 해왔고 이런 어떤 그런 한 사람의 그런 건강에 관련된 히스토리 그게 이제 유 대표님 말씀대로 자녀한테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네. 이순자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그 초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아팠던 사람을 초대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한이 없죠. 아팠던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네? 네. 그건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가능하면 뭐 아프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경험. 네. 경험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요. 네. 네. 아픈 사람은 아픈 분도 참여하시고 건강한 분도 관리 차원에서 또 참여하시고 그렇죠. 네. 같이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죠. 뭐. 네. 그래서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이 계속 저한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 주제를 정해 놓으셨길래 그냥 열심히 따라서 떠든 것 뿐인데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박영민 선생님. 네. 우선 저희 지금 구성원에 계신 분들 중에 각자 이렇게 좀 다 아프신 곳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 시니어니까. 네. 한 분 한 분. 오늘 그거 먼저 좀 그렇죠. 예,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표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벤트를 올릴 테니까요.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어떤 불편한 거라든가 이렇게 올리고 싶으신 글을 미리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방에다가. 네? 임박해서 올리는 거는 조금 여유가 없고 그래서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줄 수 있게끔. 네. 근데 다른 데서 그 비슷한 모임들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깜빡 잘못하면 네. 깜빡 잘못하면 네. 뭐랄까 건강식품 판매하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요법 저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분위기 이상해지고 모임 자체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 정보 쪽에 대한 건 오히려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또 실제 그냥 전문가를 모셔서 이렇게 듣거나 정확한 것만 딱 하고 말고 그쪽은 좀 피하고 아픈 분들이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그거를 좀 이렇게 대화가 되고 좀 심적인 부담을 더는 공감해드리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모임에도 안전하고 사실 그게 그분들한테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 다 알아서 항암도 하고 뭐 그다음에 수술도 하고 다 하시거든요. 알아서. 네. 그거 하시는데 우리가 그쪽을 섣불리 저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 대표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9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저희 지금 정경원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멋지게 옷을 입으셨거든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어디 가세요? 멋지게 옷을 입으신 양복 입으신 것 같아요. 정경원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도 안 하신 정경원 선생님. 얼른 나가버리시는데. 화났잖아요. 저기 죄송한데 전화 차단 제가 좀 지금 사기 비슷하게 당할 뻔해서 그게 좀 제 주민번호까지 다 가서